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월 4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흐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월 30일에 폐장일에 등락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었죠. 하락 종목수가 553개, 상승 종목수가 1769개였었는데 이틀 연속 상승 종목수가 1700개를 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약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만 매수를 보였고 다른 기관들은 매도를 보였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면 반대죠.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기관이 매도지만 보험, 투신, 연기금 등은 코스닥에서 매수를 보였고 연기금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지원금 증액 기대감 및 중국 증시의 강세 그리고 반도체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서 2020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상승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디램 가격 조기 반등 기대 및 파운드리 업황 호조 기대감 지속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 단 한 개 종목 셀트리온만 하락했을 만큼 그러니까 19개가 상승한 거예요.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이를 보면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 중심의 상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이 3.3%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국토부에서 올해 설 이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건설 또 건자재 기업들까지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었죠. 원달러 환율은 미국 부양책 지원금 증액 기대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나스닥의 상승률이 가장 저조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상승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대국민 지원금 증액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결국은 추가 재정 부양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유지되었고 이런 가운데 발표된 경제지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인 82만 8천 건보다 적은 78만 7천여 건으로 발표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죠.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의 상승률이 좀 가장 저조했기 때문에 강보합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흐름 보면은 아주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은 없습니다. 애플 0.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3% 하락, 상승, 아마존도 하락했고요. 알파벳 상승, 테슬라 1.5% 상승, 인텔 2%, 넷플릭스 3% 상승했고 모더나가 참 변동성이 커요.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6% 하락했고 화이자, 존슨앤존슨은 강보합. 니콜라도 최근에 등락이 크죠. 니콜라 4.5% 하락했고 니오가 0.7% 상승했고 JP모건 체이스가 1.3% 상승했습니다. 보잉, 엑슨모빌, 월마트, 카니발 등 모두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 살펴보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휴장을 보였고 프랑스와 영국 모두 하락했는데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를 강화했던 것이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상승폭이 컸었는데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죠. 일단 중국의 12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1.9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또 유럽연합과 중국이 약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한 것 긍정적이었죠. 또 중국 연기금의 주식 투자 제한 완화 소식도 증시 상승 재료로 작용했는데,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자 비중이 기존 최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고, 또 중국 국가의약품관리국이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의 조건부 승인 소식도 증시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랑 금 가격 모두 상승했죠. 유가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인 가운데 0.3%, 금 가격은 달러 약세에 강보합 보였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중국 12월 차이진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유럽 12월 유로존 제조 PMI 지수, 미국 12월 마켓 제조 PMI 지수, 미국 찰스 반사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흐름 견조하죠. 5일선, 21선 모두 상승 중이고, 5일선에서 캔들상 양봉 나오면서 신고가 견조한 모습이고요. S&P 500 신고가 다우와 비슷합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5일선에서 캔들상 양봉 나오는 모습 견조하고요. 고가권에서는 상승폭이 크다기보다는 나스닥처럼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5일선만 지금 꾸준히 5일선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견조하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틀 연속 캔들상 양봉 기록하면서 5일선 우상향 중이고, 5일선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 또 5일선과 21선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거의 합쳐져 있을 정도로 방향성의 중요한 상황인데, 이틀 연속 캔들상 양봉을 보이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후반에는 1월 증시 전망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주요 일정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선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현지 시간 내일 있죠. 남은 두 석 중에서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면 블루웨이브가 되는데, 블루웨이브가 나타날지 아닐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6일에는 지난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텐데, 채권 매입 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거고, 7일 목요일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하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4분기의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좀 10조 원은 안 되지 않냐, 10조 원 미만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또 7일 밤에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8일에는 12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것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월말 월초는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는 것도 참고해야겠고요.
결국 시장의 흐름은 연말까지 강했던 만큼 이와 같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연초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클 텐데 지수의 상승 탄력이 줄어든다면 업종이나 종목별 차별화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총 20년 동안 통계치를 확인해 보니 1월에 코스피가 상승했다면 한 해 연간으로도 상승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은 무려 80%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동안 16번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반면 1월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연간 상승 확률은 52.6%였음을 보면 이번 달 1월에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신속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